그건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거든요. 우리가 기초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 또 퇴직연,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이 목표는 그겁니다. 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 네. 연금 개혁이 금년에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정말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게 노후소득도 보장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이 되겠고, 마지막은 세대 간의 형평성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네. 정말 이 연금 이 개혁이 정말 저희가 정부안을 낸 것이 2003년도 이후에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이 있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처음 단일안이 나왔고, 그 뒤에는 뭐 4개도 있었고 뭐 18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야, 정부가 지금 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제가 안을 낸 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안을 냈기 때문에 꼭 좀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험료를 9%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를 그래가지고 만약 60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고 하게 되면 자기 소득의 40%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소득 대체율 40%, 60세 가지고 받을 금액이 자기 월급의 40% 받으려고 그러면 보험료는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이잖아요. 근데 19.7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험료 내는 것은 19%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7%는 돈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147조의 그 적립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연금을 도입한 지가 36년이 됐거든요. 금년에 걷는 보험료는 59조입니다. 나가는 게 39조니까 20조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차 많이 받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41년이 되게 되면 이게 최고로 해가지고 1882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7%를 못 내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적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2056년도 되면 기금이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56년이라도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낸 안대로 개혁을 하게 되면 이건 56년이 72년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72년으로요? 그렇습니다. 16년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자동 조정장치라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지금 조정안정을 해놨는데 조금 보니까 저출생이 되는 겁니다. 애를 안 낳는 것이죠. 그건 그 애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건 보험료를 낼 애들이 없다라든지 또 혹시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1988년도 되게 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84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들은 똑같다 하더라도 더 받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옛날에 20년 받았으면 지금 30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게 재정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스웨덴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OECD에 38개 나라가 있습니다. 24개 나라가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해가지고 잘 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수입이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이 나간다. 그게 2036년이거든요. 그때를 하게 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지금 상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수주 규정이 안 맞다.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수주 경상에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또는 이쪽에 있는 뭐 보험료 자동화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4일 날 발표를 했었잖아요.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후소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뭐 모수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3%, 4%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율은 42%,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금 수익률이 있는데 1140조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세계 3대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를 올리겠다는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그 보험료는 2%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 기금 소진 시기는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조정할지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금이 증감에 따라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이건 거의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세대 간의 형평성인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좀 차등하게 되겠다. 우리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적은 돈을 내고든 많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최초 도입할 때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20살 때 들어가게 돼 있는데 30년, 40년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험료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인상속도를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늦춰주게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 공론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그때 원래 이게 4%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9%, 10%, 13%인데 그때는 0.5% 8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는 좀 늦게 때로는 0.5%가 아니고 0.33%씩 올리는 방향, 또 20대는 0.25% 올리는 방향, 그렇게 차등을 두게 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게 뭐냐? 2050년도에 그 기금이 지금 적립금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꼭 했던 것이 여기 있던 것처럼 미래 실력을 회복을 해서 국가 지급을 보장해달라. 네. 여기 반드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노후수급 보장 강화합니다. 그래서 출산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출산 같은 경우는 둘째부터 인정해 줘요. 예. 그런데 왜 첫째는 안 해주냐? 첫째도 해주겠다. 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육군 같은 18개월 하게 18개월 다, 또 해군 같은 21개월 다 해주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기초연금이 33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것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라도 이게 혹시라도 보게 되면 그 저희가 기초연금을 전체를 금년도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1,0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럼 70%인 700만 명을 드리게 돼 있는데 예. 이 중에서라도 26년도라도 정말 힘든 어르신들 같은데 약 500만 명에 대해서는 먼저 4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마지막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7년에 드리는 방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치는 한 달치를 연금을 넣어주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보게 되면 8.33%거든요. 두 분도 좀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내지만 사업주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돈이 다 저기 찾아가세요. 언제 찾아가냐면 저기 아이들 집 사줄 때 결혼비용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그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20, 30대한테 한참 저기 많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퇴직연금을 나한테 땡겨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재테크책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들이 미래에 대한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우리한테 손을 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자하지 말고 연금을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이것을 퇴직연금화 해가지고 지금은 찾아가는 비용이 90%입니다. 10%만 지금 연금화 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점차 연금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지금 개인연금도 드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점차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들어서 결국은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연금이 밑에 깔리고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기본적인 튼튼한 연금을 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받던 소득의 70%를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있던 어디 여러 가지 경찰서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셔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비용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갖추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논의가 되게 된다고 하면 현재 국회에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아마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서 이것을 열고 논의를 하고 해서 저는 정말 이번 그 정기국회 때 꼭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내년 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가 가장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되겠다. 정부에서는 이 개혁의 골든타임에 최대한 국회가 논의해가지고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안정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